앞에서 노화가 인체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눈연기 질병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세포, 장기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눈연기 질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은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노인에서 다양한 정도로 발생하는 질병 상태로서 동맥경화나 백내장, 대부분의 노인에서 일어나는 질병 양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노화가 될수록 빈도는 증가하지만 모든 노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질병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이죠. 그래서 잘 관리해서 암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젊은 성인에 비해서 저하된 건강 상태 때문에 노인에서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폐렴이나 독감 같은 것들인데요. 젊은 성인의 경우 기침과 발열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면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기침이나 발열이 없이 기운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상은 훨씬 심각한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손상을 받아도 이 손상 이후에 재생이나 수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염 등 이런 증상이 잘 일어나고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연기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은 우리가 치매로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뇌 위축 증상이 나타나서 유발되는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며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과학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빨리 진단을 받게 되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죠.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의 6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발병 요인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요. 화학적 불균형이나 환경, 면역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다양하게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고 또 비정상적인 변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이 되고요. 또 알루미늄 같은 독성 물질이 뇌에 침착을 하기도 하고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같이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정확한 확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을 했을 때 부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현미경상으로 신경염성 플라크라고 하는 노인성 플라크가 생긴다 했죠. 그리고 신경원에 변화가 생겨서 섬유 덩어리 같은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알츠하이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보통은 이학적인 검사하고 또 환자가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 매우 중요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T 검사를 통해서 뇌 위축이나 뇌실이 확장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넓어진 구와 회 위축, 전에서 그렇죠. 이렇게 이것을 뇌가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것을 회라고 하고 이것을 구라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넓어지고 이 회는 굉장히 좁아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PCT를 통해서 뇌 대사활동이 감소된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A4E 단백질 또는 아포지 단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인지장애가 있죠. 그래서 기억력이 저하되고요. 또 행동과 인성의 변화가 돼서 공격성이 증가한다거나 배회를 하거나 우울, 불안, 또 편집 증상이나 만상, 환각 같은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스스로를 간호하는 능력을 변화되어서 자가 간호가 어렵습니다. 치료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를 시키는 도네페질이나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같은 약물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항산화제나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바스큘라 디멘치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원인은 뇌의 다발성 경색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허혈에 의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발성 경색 치맥, 멀티 임팍 디멘치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의 약 20 내지 25%에 해당하죠. 고혈압이나 부정맥, 심근경색증에 의해서 뇌혈관 어디가 좁아지거나 폐색이 되게 되면 경색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경색에 의해서 후기에 혈관성 치매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초혈관 질환이나 당뇨, 흡연 등에 의해서도 혈관성 치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병은 55에서 70세경에 발병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급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고요. 경색 부위에 따라서 뇌경색이기 때문에 국소적인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치매를 초래하는 뇌경색의 세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 스트로크죠. 그래서 하혈성 뇌졸중은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고, 또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 있죠. 이런 경우에도 지금 증상을 치료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신경학적 장애만 낫는 것뿐이 아니라 이 혈관성 치매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소공동성 경색이라고 해서 라쿠나 임팍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치매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 마이크로 임팍션, 미세혈관 경색에 의해서도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킨슨 디지즈인데요. 이 파킨슨 병은 뇌 기저핵과 추출회로를 침범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뇌 기저의 흑질의 광범위한 퇴행에 의해서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감소되고 결국 도파민 분비가 감소돼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남녀 모두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빈도는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운동장애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흥분성 활동이 이제 근육세포에 도달을 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파민 조절이 적절하지 못하면서 자발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병입니다.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번째 염색체의 유전적 결함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발성, 동맥성, 경화성 뇌염이나 뇌종양, 뇌혈성 손상, 또 독성 물질의 흡입, 신경성 매독, 항정신성 약물 사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이것도 임상적 소견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와 이학적 소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뇌척수액을 검사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도파민 레벨이 감소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진단은 이 파킨슨 병에 치료하는 도파민 약이죠. 레보도파 같은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건데 이러한 치료약을 사용했을 때 환자가 약제에 반응을 잘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통제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약물을 사용했더니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하면 파킨슨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치료 약물은 도파민 작용을 하는 레보도파가 대표적인 약이고요. 또 항콜린선 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운동장애가 굉장히 특징인데요. 특징적인 세 가지 증상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운동 완서라고 합니다. 브라디키네시아죠. 운동이 천천히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중걸음 걷는 분들을 노인에서 흔히 봤을 텐데요. 이런 경우를 운동 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경직되어져 있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죠. 강직되고 진짜 트레머, 떨리는 증상이죠. 손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떱니다. 그런데 이런 떨린 증상은 활동을 할 때는 떨린 증상이 감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개의 특징입니다. 이런 형태로 보여지시고요. 얼굴에 표정이 없고 사지와 몸통이 경직되어져 있고요. 손발이 지금 가만히 있을 때 떨립니다. 그리고 느려진 행동이어서 걸음도 굉장히 보폭이 적으면서 천천히 걷게 되는 그런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인데요. 이것은 뼈의 조골세포인 오스테오블라스트와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 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초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골세포에서 골 형성은 잘 안 되면서 형성은 감소하고, 파골세포에서 골 흡수는 저하되는 거죠. 골 흡수라고 하니까 왠지 뼈에 칼슘이 많이 침착해서 좋아질 것 같죠? 그런 뜻이 아니고 파골세포에서 골뼈 이런 조직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뼈의 칼슘 성분이 혈액으로 빠져나가서 뼈 성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림처럼 건강한 뼈는 이렇게 밀도가 높다 그러면 골다공증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숭숭숭 보이죠. 그래서 뼈에 구멍이 많은 가장 흔한 대사성 뼈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뼈의 구조는 정상이지만 뼈를 형성하는 무기질과 기질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뼈에 이제 현미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골절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나 노인에서는 고관절이나 척추 압박골절, 또 손목에 넘어지게 되면 손목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정상적인 성인의 생리적 현상입니다. 남녀 모두 35세가 넘으면 서서히 골다공증 증상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은 빼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감소가 되면 파골세포의 활동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남성보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 사용하는 경우 자궁 내막의 암과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 말고도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되어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에 이렇게 부하를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죠. 대표적인 게 걷기죠. 지금 걸으면서 뼈에 부하를 줘서 골을 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년기 질병 마지막은 골관절염입니다.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의는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닳아서 마모되어 가지고 연골 아래 뼈가 노출되고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주변에 활액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관절의 통증이 대표적이고요. 관절 변형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다 볼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원인은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이 연골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꼭 노화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상은 관절의 염증 반응으로 관절이 붓고요. 아프며 뻑뻑해지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대개 이런 증상이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영구적인 그런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관절에서 보면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연골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것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뼈가 부딪히게 되고 이 부딪힌 부위의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또 염증 세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침착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걷지를 못하거나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무릎을 쓰면 아프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게 되죠. 수술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 요법을 시행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노년기 질병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병리학 수업을 마쳤고요. 한 학기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